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2008년 2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입니다. 지금은 평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포승지역 주택조합 광고에 평당 600만원대, 그중 19평짜리를 모집한다고 하여 그 정도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사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업무 대행비 1,500만원 입금하고 3차까지 총 3,500만원을 입금하면 입주까지 추가 분담금 없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고 6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올 6월에 군입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몰라도 아들이라도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3교대 하면서 아글타글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가을에는 꼭 착공을 할 거라면서 땅 매입에 186억이 필요하다면서 조합원들에게 브릿지 대출을 사인하게 하고 현금 잔압은 9월에 5% 이자도 계산해서 다시 돌려준다고 하기에 거기다 또 1,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해가 지나니 지금은 또 PF 대출을 사인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19평은 추분이 7,600만 원 발생하고 24평은 1억, 34평은 1억 4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은 둘로 쪼개지고 조합장은 사인 안 하면 제명이니 뭐니 하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보냅니다. 알고 보니 조합장은 조합장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고 분양 대행사 대표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근무 마치고 평택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보입니다. 대표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표님 조언 듣고 싶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두서없이 긴 글 써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조언 듣고 저도 제 마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연 잘 들으셨죠? 자, 집이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 그들의 또 집을 가지고 싶다는 희망, 이런 틈새를 노리고요. 우리 사회에 아주 조직적인 사기범들이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이런 류의 조합들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흔히 주택 관련 조합에서는요, 재개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산동네 판자촌이거나 낙후된 집들을 밀어버리고 그곳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조합이 있고요. 또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새로 이쁘고 높은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조합이 있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요, 지역주택조합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땅이나 이런 게 없어도, 연고가 없어도 지역주택조합의 멤버로 돈을 내고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웬만하면 지역주택조합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허가를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확실하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가서 지금 대부분 사기성이 넘쳐나는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그 전철역 앞이나 사람 많이 다니는데 각종 그 주방용품 같은 거를 갖다가 뭐 수세미 같은 거를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카탈로그에 끼워가지고 구경하러 오라고 하고 그 옆에 보면 양복 입은 애가 데려가고 그러는 거 많이 보셨죠? 그 중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되는 거는 100%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간혹 제대로 된 지역주택조합도 있지만은 한국의 주택 관련 조합에 일하는 사람,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성이 난무하고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건설 사업 중에서도요, 뭐 분양, 대행, 뭐 시행, 그리고 뭐 철거 정리 이런 데 여러 번 개입을 해서 이런 분야에 빠꼬미가 된 자들이 의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 하나 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 50억, 60억, 70억짜리 집이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이 거기에 가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검사, 판사 출신부터 변호사 출신부터 고위 공무원들까지 한국 사회에 대단한 사람들이 사니까 사기가 안 먹혀드니까 그 재건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민 동네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입되죠. 광주에서 일어났던 각종 건축 붕괴 사고도 그런 비리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요,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포성 지역에 평당 600만 원의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할 거니까 조합원을 모집한다 해서 19평짜리가 있어서 평당 600만 원이면 1억 2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노력하면 19평짜리 아파트를 내 걸로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조합원에 이제 들어간 거죠. 아마 길에 지나다가 모델하우스 이런 걸 구경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주택조합을 해야 되니까 업무 대행을 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1,500만 원 입금하고 1차, 2차까지 총 3,500만 원을 입금하면 입주 때까지 추가 분담금이 없고 입주할 때는 이제 차액만 내면 된다 해서 6년을 기다렸는데 이 지역주택조합하는 사기꾼들은 그 6년 동안에요. 받아놓은 조합원들의 돈 이걸 다 쓰는 거죠. 월급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뭐 판공비, 업무 추진비 그리고 접대 비용 등으로 다 쓰는 겁니다. 그 돈 빼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몰라도 아들 지금 한테 주려고 3교대까지 하면서 모은 돈이었는데 작년 5월에는 이제 가을에 착공할 건데 땅 매입한다면서 186억이 필요하다고 조합원의 브릿지 대출. 이 브릿지 대출이라는 거는 뭡니까? 본 PF 건축공사비나 땅값 등을 갖다가 확보하기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땅 계약금을 갖다가 은행에서 이제 계약이 돼야 은행에서 잔액을 빌려줄 거니까 PF를요. 그러니까 계약금도 없어가지고 그 계약금을 갖다가 어디에서 브릿지 대출을 해가지고 땅 계약하려는 거죠. 그걸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대출 사인을 했다면 2천만 원씩요. 나중에 이 조합이 무너지면 3,500만 원 갖다 넣은 거 외에 내가 사인한 액수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낸 사람은 5%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돌려준다고 하기에 또 1,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럼 이분은 총 5천만 원을 냈지요. 자, 이제 해가 지나니까 브릿지 론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필요하다고 이제 은행에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서 해주는 그런 대출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또 대출 사인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5천만 원을 냈는데 총 1억 2,6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자, 24평은 1억을 더 내야 되고 34평은 1억 4천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죠. 나중에 가다 보면 또 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르다. 이분이 그 원래 1억 1,4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벌써 내야 될 돈이 1억 2,600만 원까지 늘어났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브릿지론 사인이니 PF 사인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조합장이 제가 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합장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고 분양 대행사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근처에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주택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해먹어야 되겠다고 했겠죠. 그래서 평택시청 앞에 시위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지금 아파트가 완성되기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돈은 이미 5천만 원이나 내놨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번 돈을요. 그런데 앞으로 내야 될 돈까지 합쳐서 돈을 내고 아파트가 오면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차라리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지역에 집값 내려가고 있으니까 싼 아파트 조그만 거는 살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와서 만시지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절대 지역주택조합 하지 마라. 자기가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땅이 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부러 찾아가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대부분이 사기꾼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요. 시위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조합 내부에서 해결하라고
평택시청은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 말을 저렇게 바꾸는 거 보면 문제가 있는 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요, 그 변호사한테 가서 저 지역주택조합들이 사기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이 설명하고 달라진 게 사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증거를 모으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 변호사의 힘을 빌어서 지역주택조합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주택조합장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추진비 등을 미리 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 대행비 1,500만 원 등 3차까지 3,500만 원을 입금한 게 이 사기죠. 입금한데 여러 가지 사기술이 있었고 횡령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부를 다 뒤지고 또 자료를 확보하고 말이 달라진 부분들을 꼼꼼하게 변호사로 하여금 서류로 작성해서 형사, 민사로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겠지만은 아마 이분 설명을 보면 이 주택조합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시까지 하신 걸 보면 주택조합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확보해서 그분들과 공동으로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요,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등쳐먹는 이런 형태의 지역조합,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까지 포함한 주택조합, 이런 비리들을요, 진짜 일소해야죠. 정권이 바뀌고 좌우 정권을 넘어서서 수십 년이 지나도 한국의 이런 주택조합 비리는 건절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주택조합, 이거 어떻게 못합니까? 원희룡 장관, 이거 해결 못하면 대통령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요? 서민 위한다면서 이런 아파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들을 용납을 합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요, 이건 전 검사진을 동원해서 집과 관련된 사기꾼들은 다 잡아들이고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연을 의뢰하신 분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뜻이 같은 분들을 모은다. 사기당했다 싶은 것을 느끼고 시위를 같이 하고 하는 분들을 모았어요. 지역조합주택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지역조합을 주도하는 조합장과 거기 임원들의 사기 행각을 자료를 다 모아주고요. 그러면 변호사가요, 필요한 자료 또 더 요구하는 자료 등이 있을 겁니다. 그걸 깨알같이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 서명까지 포함해서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 보고 탄원서도 넣고 싸워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비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분들도 많습니다. 그 네이버 같은 데 쳐봐도 많이 나와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신 분에게 위로를 드리고요,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구